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민채아입니다. 이번 8월부터 무해지 보험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해지 보험이 완전히 다 사라지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보험 가입을 하면 좋을까요? 잠시 후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이 무해지 보험 사라지는 이슈를 비롯해서 새롭게 출시된 유병자 간편 보험까지 8월의 보험 이슈 정확하게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테마플랜 AB 시간에는 이대질환 보험 가입 방법을 살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대질환 보험 현명하게 가입할 수 있을지도 오늘 내 보험과 비교해보면서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도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요,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번호도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바로바로 문자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유튜브로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채팅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게요. 네, 그럼 오늘도 힘차게 보험플랜 119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8월도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8월 다 지나가기 전에 보험 이슈 챙겨보셔야죠. 자, 오늘은요, 8월에 꼭 봐야 되는 보험 내용과 함께 유병자분들께 아주 유리한 보험도 새로 나왔다고 해서 소개해 준다고 하네요. 이성열 전문가님과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성열 전문가입니다. 이제 저번 달 그 말에 좀 뉴스에 난 건데요. 이제 무해지 보험이 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 달 보험 이슈하고 새로 나온 이제 유병자 뉴 간편 보험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무해지 보험이 없어진다고 이제 제가 해놨는데요. 이게 이제 7월 말에 이제 뉴스에 났던 부분인데요. 보험업계가 이제 무해지 보험을 판매를 종료를 합니다. 이제 뭐 현대해상이랑 뭐 등등등 보험회사가 이제 이번 달 금요일까지만 판매를 하고, 아직 이제 롯데나 뭐 다른 이제 두 군데 회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따라가도록 하겠죠. 그러면 도대체 무해지 보험이 뭐냐? 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제 좀 젊으신 분들은 무해지 보험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무해지 보험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계시지만, 이 무해지 보험은 표준형이라고 그러죠. 표준형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보험료가 이제 저렴한 반면에 저희가 이제 보험을 가입했다가 이제 뭐 20년나 뭐 100세만 개, 뭐 20년나 90세만 개 정도 했을 경우에 납입 기간이 있잖아요. 이 납입 기간 안에 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 환급금을 안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지 환급금이 제로예요. 금이 없어서 이제 대신에 표준형보다 보험료가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무해지 보험이 이제 많이 팔렸었는데, 그러면 무해지 보험이 안 좋아서 팔렸냐? 아니 이제 중지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무해지 보험을 갖고 이제 몇몇 그 보험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저축 형식으로 좀 많이 판매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보장성 보험은 저축보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이 저축 형식으로 판매하신 분들이. 그래서 이제 금감원에서 그러면 무해지 보험 판매를 하지 마라 라고 해서 이제 금감원 때문에 이제 그 금감원의 권유사항으로 해서 무해지 보험이 판매가 중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해지 보험하고 이 표준형 보험하고 제가 좀 차이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제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시겠지만 이게 똑같은 보장은 같습니다. 보장은 같고 이게 무해지입니다. 이게 무해지고
이게 표준형인데요. 이게 이제 자녀보험 기준으로 제가 좀 만들어 봤는데, 이 무해지 보험에서 보시게 되면 똑같은, 뭐 이거는 이제 뭐 암 5천 넣고 뭐 뇌혈관이고 뭐 심장이고 이제 넣을 수 있는 만큼 다 넣었어요. 그러면 보시게 되면 똑같이 20년 난 100세 만기고, 이 무해지는 13억 5천 원입니다. 13억 5천 원. 대신에 표준형은 똑같이 만들어놨지만 19만 9,672원. 그럼 보험료가 5만 원 이상, 5만 4천 원 정도 이제 갭이 발생이 되잖아요. 같은 담보지만, 그렇지만 이 무해지는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요때까지 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한금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표준형 같은 경우는 여기 쭉 보시게 되면 뭐 2년 있다가 해지를 해도 뭐 30 몇 프로 이렇게 뭐 몇 프로 해지를 했을 때 이제 해지한금이 이제 주는 반면에 보험료는 비싸죠. 그럴 경우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럼 표준형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험은 저희가 해지하려고 가입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해지하려고. 그죠? 보험은 해지가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보험은 해지가 능사가 아니다. 안에 있는 담보를 좀 조정을 하는 게 더 좋지. 해지를 하려고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단 1도 없으실 거예요. 보험을 가입하는데 사인을 하면서부터. 그래서 이게 제대로 정확하게 이제 보험을 판매를 했으면 무해지가 없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는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여 이 좋은 무해지가 없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무해지 보험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무해지 보험이 없어지게 되면 이제는 표준형으로밖에 가입이 안 되시는 거예요. 보험은 같은 보장을 보면서 보험료는 좀 많이 올라가는. 그렇게 되면 총액으로 따지게 되면 이 무해지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납입하는 금액이 3,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표준형 같은 경우는 4,7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1,400만 원 정도가 더 많이 내시는 거죠. 그래서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좀 생각을 잘 못 하시고 계시는 게 뭐냐면 나는 보험료 한 달에 5만 원밖에 안 내. 나는 뭐 되게 저렴하게 가입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이 5만 원, 한 달에 5만 원이 20년이면 240개월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뭐 1,2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1,200만 원이라는 돈을 납입을 하고 이 어떠한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강의를 할 때든 말씀드리면 보험은 그냥 가입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저희가 백화점이나 면세점이나 했을 때 저희 비싼 아주 명품 사시잖아요. 보험도 하나의 명품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명품 사러 갔을 때는 그냥 대놓고 요거 주세요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살펴보시고 이것저것 알아보시고 이게 정말 값어치가 있는지 없는지 또 알아보시고 하시기 때문에 보험도 가입을 하실 때 나는 명품을 산다라고 생각하시고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보험이 유리하느냐? 당연히 저는 무해지가 유리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지금 무해지가 아니시고 보험을 가입하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으시게 되면 지금 이번 주 안에 무해지로 빨리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보험은 해지하려고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은 꼭 필요하다. 왜 리모델링이 필요하냐면요. 모든 이제 보험에 대해서 이제 가입을 해드리는 분들이 지금 현존하는 보험에 대해서 최고의 보험으로 가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보험이라는 건 이제 날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요즘은 한 달에 한두 번씩도 보험이 바뀌는데요. 보험은 계속 바뀝니다. 보험이 바뀌기 때문에 이 리모델링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날짜 2021년 8월 10일 날짜에 보험을 가입하셨을 때는 오늘 날짜의 최고의 보험인 겁니다.
그러면 이 보험이 10년 후에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10년 후에는 당연히 보험이 또 바뀌고 어쩌면 보장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나빠질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 오늘 날짜에 가입한 보험이 10년 후에는 그 당시에 뭐 보험 설계사님 분들이 옛날 보험은 안 좋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오늘 날짜로 가입하신 보험이 최고의 보험인 거예요. 그래서 10년이든 뭐 20년이든 리모델링 그때 가서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놓고 아니면 뭐 거기서 뺄 수 있는 담보가 있으면 빼는 그런 리모델링이 필요한 거지 무조건 해지가 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계시면 지금 이 무해지가 이번 주에 없어지기 전에 가입을 하시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왜 무해지가 유리하느냐? 제가 보장성은 저축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지만 이 무해지에 대한 좀 좋은 면,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험을 해지를 안 하시고 20년 동안 꾸준하게 끌고 가시게 되면 만약에 이 무해지 보험이 20년 있다가 해지를 나는 이 보험을 해지를 할래. 그랬을 경우는 81.9% 정도, 약 한 82% 정도를 제가 납입한 보험에 대해서 그냥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 표준형을 보게 되면 여기도 84% 정도, 공시율로 따지게 되면 최저보험 공시율로 따졌을 때는 80% 정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해지환급 자체가. 그렇지만 이건 이제 요거는 3세 여하 기준이에요. 3세 여하 기준인데 보시게 되면 이 3세 여하가 58세 정도가 돼서 이 보험을 또 해지한다 그러게 되면 140%가 넘는 그런 해지환급을 돌려드려요. 여기 같은 경우는 표준형 같은 경우는 112%. 표준형은 납은 이제 여기에서 해지환급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가더라도 이 해지환급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무해지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가 이만큼에 대해서 보험료를 쌓아놨겠죠. 그래서 나중에 해지한다 그래도 이제 해지환급이 좀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또 계속 강조를 하지만 보장성 보험은 저축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무해지 보험이 있는데 이제 없어지니까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은 있죠.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건 보험은 무해지로 가입을 하시고 그 후에 10년이든 뭐 20년이든 그때 가서 리모델링을 꼭 한번 해보시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이 무해지 보험에 대해서는 지금 빨리 뭐 주위에 누구 뭐 아시는 설계사님 있으시거나 하시게 되면 빨리 문의를 하시는 게 좋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무해지 보험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보면 이제 2020년도에 이제 건강보험에 대해서 의료비 지출 현황을 좀 발표를 했어요. 그래 되면 이제는 의료비가 계속 그래프로 따지게 되면 계속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조금씩. 여기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전체 0.6% 정도 증가를 했고요. 65세 이상이 되시게 되면 전체 진료비의 한 43%를 차지합니다. 제가 보험은 통계학이라고 항상 강조를 하잖아요. 보험은 통계학이다. 저희가 보면 보험사에서 보험료가 제일 많이 나가는 나이대가 40대 후반부터요. 70대 초반까지예요. 이 안에 뭐 많이 해줘봤자 70대 중반까지인데 이 안에 암이 걸리시는 분들은 다 거의 웬만하시면 암이 걸리시고 뇌혈관이든 뭐 허혈성 심장질환이든 진단금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다 이 안에 거의 차지를 하십니다. 그래서 40대 후반부터 70대 초중반까지는 모든 보험이 좀 완벽하게 가지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리죠. 그래서 이 의료비는 계속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거고요. 지금 이제 65세 이상 진료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이게 계속 내려가죠. 나이가 60세 이상 아니면 55세 이상
이렇게 많이 의료비가 많이 지출되는 게 나이대가 좀 많이 내려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번 달에 새로 나온 이제 간편보험에 대해서 좀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간편보험에 대해서 좀 바뀐 이 변천사를 좀 보게 되면 간편보험이 2019년도에 이제 처음 이제 나왔을 때 상당히 그때는 좀 센세이션 했죠. 내가 아픈데도 보험을 가입을 해줘? 그런 게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도 보면 이제 325라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어떤 의사의 진단이나 뭐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5년 이내에 뭐 어떤 암이나 걸렸던 그런 부분만 없으면 보험을 가입을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보험료가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상당히 비쌌어요. 상당히 비쌌고, 그리고 이제 진단금이 많이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술비도 많이 들어가지가 않았고요. 납입 면제 자체는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어떤 보험사는 우리는 내주를 좀 못 팔아 해서 이제 내추럴만 들어갔었는데 지금 현재 이 간편보험은 되게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발전해서 옛날에 있던 325나 그리고 이제 뭐 335 보험, 뭐 또 신 335라는 게 또 있어요. 이 335는 뭐 3개월 어떤 의사의 재진단이나 3년 이내에 입원 수술 그리고 5년 이내에 어떤 중대한 진단만 안 받으시면 이제 가입을 해주는데요. 이 당시보다도 보험료가 현재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많이 저렴해졌어요. 이 335 같은 경우는 뭐 암 진단이나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건강체하고 거의 보험료 차이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뇌혈관하고 허혈성을 또 담보를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암 진단비도 2천만 원까지 들어가고요. 여기에 또 특징이 수술비도 들어갑니다. 수술비도 들어가고 상당히 이제 그 납입 면제도 이제 탑재가 됐고 그래서 이 간편보험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좋아지고 있다. 계속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번 8월 달에 나온 건데요. 8월에 A사라는 보험사에서 이 보험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이 A사 말고 다른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이 2대 질환 같은 경우가 이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 뭐 많게는 뭐 평균 300인데 뭐 많게는 500 정도밖에까지 가입을 안 해줍니다. 근데 이 보험사가 지금 8월 달에 이게 한시적으로 판매를 하는 건지 계속 판매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보험은 많이 팔리고 조금 이건 손해율이 많이 날 것 같다 그러면 바로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보험이 좀 괜찮다 싶으시게 되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좀 가입을 빨리 서두르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 뇌혈관, 2대 질환하고 이제 뇌혈관하고 허혈성 같은 경우인데요. 이 암이 걸리셨던 분들이 이 통계청에서 보게 되면 이 뇌혈관에 걸리실 확률이 건강하신 분들보다 한 12.3%가 높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이 걸리셨던 분들, 특히 유병자이신 분들은 이 뇌혈관이 내가 도대체 얼마 정도 가입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한번 보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사가 뇌혈관, 허혈성, 암 진단비 이게 또 웃긴 게 유사암 진단비도 전부 다 2천까지 가입을 해줍니다. 2천까지 가입을 해주는데 이게 이제 보험료가 얼마냐? 40세 기준 여자는 3만 원밖에 안 하고요. 남자는 2만 6천 원, 그건 2만 7천 원 정도밖에 안 해요. 뭐 나이가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보험료가 비싸지만 50세라고 해봤자 여자는 5만 3,800원, 뭐 남자는 6만 1천 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많이 아픈데 내가 유병자 보험을 어떤 게 가입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보험이 있느냐, 내가 갖고 있느냐 한번 지금 갖고 계신 보험 한번 보신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럼 나는 보험료가 많이 부담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1,000만 원 플랜도 있어요. 1,000만 원 플랜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뇌혈관 질환하고 허혈성 질환 다 1,000만 원을 해놨고요. 이 올 2,000 플랜은 60세까지이고요. 올 1,000 플랜은 61세부터 65세까지가 가입합니다. 이 올 1,000 플랜도 62세 정도 되시는 여자분들도 5만 원밖에 안 하시고 남성분들도 6만 4,800원 정도밖에 안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잖아요. 뇌졸중하고 뇌출혈 다 포함되는 거고
I60부터 69 코드까지 다 된다라고 이제 뭐 웬만한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이 뇌 다 전부 다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허혈성 같은 경우는 이제 협심증, 그 다음에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이제 부정맥 그런 건 안 됩니다. 요새 새로 나온 이제 부정맥 같은 경우는 안 된다. 부정맥 같은 경우는 심장질환이라고 하는 건데요. 심장질환 뭐 진단비 뭐 이런 그런 수술비를 가입을 하셔야지만 부정맥도 다 되는 거지만, 그렇지만 이 가입이 안 되던 이 뇌혈관하고 허혈성 이 진단이 이 정도 2천, 1,000만 원까지 가입이 된다. 이 정도가 된다는 거는 정말 이 간편보험이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많이 보험료가 저렴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뇌혈관이 내가 유병자인데 내가 뇌혈관하고 허혈성이 진단금이 얼마가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네요. 현재 가입하는 보험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하지만 보험은 계속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보험은 무조건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조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조정. 해지가 아니라, 해지는 절대로 아니고. 정말 내가 정말 가입한 보험이 정말 필요가 없고, 그런 보험은 당연히 해지를 해야 되지만 그런 보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을 통해서 보험을 뺄 건 빼고 거기에 이제 뺀 금액 갖고 새로 가입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 무조건 해지는 절대 능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보험은 이 건강할 때 가입하는 거예요. 저희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많은 게 있는데요. 건강하신 분들이 보험을 잘 가입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아프시게 되면 전화가 오세요. 아, 나 여기가 좀 아팠는데 이제 보험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보험 가입 안 되세요. 그래서 보험은 아프고 나서는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할 때 가입을 하시고, 이 유병자이신 분들은 이 유병자 보험이 워낙에 폭넓게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보험은 다 가입이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좀 필요한 보험은 이 40대 후반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대 초중반까지는 정말 내가 보험을 제대로 갖고 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물론 20년 나 100세 만기가 100% 능사는 아닙니다. 또 그래서 보험료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20년 갱신 또는 25년 갱신, 30년 갱신, 좀 길게 보는 이런 갱신형도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45세 되시는 분들 70세까지는 얼마일까요? 몇 년이 지나죠? 30년 갱신으로 하시면 이 안에 뭐 진단이든 뭐 수술이든 웬만한 거는 다 걸리시기 때문에 보험료는 꼭 20년 나 100세 만기는 절대 능사는 또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을 좀 다시 한번 들여다보셔서 내가 부족한 거 아니면 내가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는데 그랬을 때 어떤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 보험을 좀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이번 달 8월에 보험 이슈 챙겨드렸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같은 보장을 더 싸게, 더 저렴하게 가져가고 싶다면은 이번 주까지 보험을 가입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미 보험업계에서 아예 판매 종료를 선언한 상태라고 하니까 뭐 최대 30%까지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 무해지 보험이 사라진다는 게 솔직히 좀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8월의 이슈, 유병자분들을 위한 간편보험이죠. 자, 이번 달에 출시된 유병자 간편보험, 특히나 2대 질환에 대해서 이 보장이 최대 2배가 넘게 또 커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연락 주셔서 관심 있으신 부분들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62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간략한 문자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월의 이슈 보시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실시간 문자가 하나하나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0189님께서
자, 무해지 보험 사라지는 거에 대한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를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자, 무해지 보험이 없어진다고 저번부터 제가 이야기를 봤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진짜 없어지는 건가요? 이런 문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성일 전문가님, 네. 저도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정말로 무해지 보험이 아예 다 그럼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예, 그 예전에 이제 뭐 보험사에서 무해지 보험이 없어집니다 했는데 이 100% 무해지 보험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제 말장난이지만 50% 그다음에 뭐 10% 무해지 보험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예상치 못하게 거짓말쟁이가 좀 됐었는데 그렇지만 이 50%, 10%이 무해지 보험도 이제 아예 없어진다고 하니 정확하게 발표까지 났습니다. 뉴스까지 났기 때문에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뭐 몇몇 보험사들은 거의 모든 보험사들은 8월 14일에 없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무해지 보험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빨리 부족한 게 있으신 분들, 특히 자녀보험들 같은 경우 무해지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진짜로 아예 저렴했었던 무해지 보험은 사라진 게 맞고요.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었던 일명 저해지 보험은 그래도 남아 있었는데 이젠 그것마저 다 사라지고 표준체로만 보험 가입이 된다고 하니까 저렴하게 보험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서둘러서 이번 주 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성일 전문가님과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참고로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이어지는 코너입니다. 테마플랜 ABC 시간인데요. 자,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요. 이 2대 질환 보험을 현명하게 가입하기라고 합니다. 이 자리 김성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뭐 암이랑 네. 2대 질환 묶어서 다들 가입은 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그냥 가입하는 게 아니라 오늘 좀 잘 현명하게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것 같아서 네. 저희 한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그 뇌랑 심장 쪽이라고 하잖아요. 네. 뇌 쪽 질환부터 좀 봐주시죠. 예. 이 뇌혈관 질환 진단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아나운서님이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주말에 저한테 두 통화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네. 두 통화 전화 중에 한 통화는 저희 업계 후배인데 제 아는 후배인데 한 10년 전에 실손보험하고 치아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근데 네. 그 친구가 형, 나 좀 더 보험을 들 게 없어? 딱 이런 거. 이 실손만 있으면 다 되지 않나? 예. 이런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근데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는 우리가 보험을 잘 모르는 사람도
암보험하고 실손보험은 꼭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일단 보험은 여러 측면에서 뭐 리스크를 나타내는 자산이긴 하지만은 우리 이제부터 3대 진단이라고 할게요. 꼭 필요한 진단 자금 3대 진단. 뭐 암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걸리기도 하고 많은 보험 상품이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건 암은 기존에 다들 아시겠지만 암보험이 있고 그 외에 가장 많은 암 다음으로 가장 많이 진단받는 뇌랑 심장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뇌혈관 진단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뇌혈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왜냐하면 뇌혈관이 망가지면 삶의 자체가 굉장히 수준이 현저히 질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 구조를 보면은요. 각가지 중추나 언어, 신경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우리 몸을 움직이는 조향 장치들이 머릿속에 내실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 혈관에 그 장기에 산소나 혈액을 공급해 주는 그런 수로에 정기적 신호나 또는 그런 혈액을 공급하는 그런 수로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우리는 굉장히 좀 어려운 삶을 겪게 되는데요. 이제 갑자기 뇌혈관 진단 같은 경우는 일단은 뇌동맥류가 있습니다. 우리 뇌혈관에 죽상이 되거나 혈관이 좁아지거나 아니면 혈관이 서서히 기름이 쌓이고 혈전이 쌓여서 막혀지는 증세. 이게 뇌동맥류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점점 막히다 보면 꽈리를 들어요.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요. 그러다 보면 혈관이 터져버립니다. 그게 지주막 하출혈이라고 하고요. 네. 그거를 통틀어서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이런 증세는 바로 즉시 나타납니다. 갑자기 말이 둔해진다든가 팔다리 마비가 오거나 격심한 구토, 두통, 그리고 의식장애를 발생하고 뇌졸중일 가능성이 그럴 땐 되게 높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뇌졸중이라는 뇌경색과 뇌출혈,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거를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보험증권들 보시면은 뇌출혈 아주 오래된 증권은 뇌출혈을 보장하고 맞아요. 예, 그 다음 증권들은 이걸 뇌출혈과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을 보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3, 4년 전부터 아주 굉장히 보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아는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가 나옵니다.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이제 응급실로 가시겠죠. 응급실이나 뇌나 CT, MRI 검사를 해야 되는데 초기 증세가 좀 의심됐을 때 가서 발견되는 경우가 요즘 굉장히 많아요. 다행이네요, 그거는. 예전에 스포츠 선수라든지 야구 선수들이 이제 갑자기 쓰러지거나 이래서 뇌출혈이나 뇌졸중이 왔었는데 지금 뭐 팔다리에 무슨 내가 맘대로 안 움직이거나 이러면 응급실에 바로 가셔가지고 네. CT나 MRI 검사를 하면은 이 초기의 증세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험이라는 게 되게 웃긴 게 많이 좋아졌죠. 이런 초기 진단도 진단비로 드린다는 이런. 예전에는 뭐 뇌출혈로 만약에 가입을 했으면 정말 그 터져야지만 받을 수 있으니까 초기 때 알았으면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못 받기도 하지만 그 정도로 의학이 우리나라 발전한 지가 그게 오래되지가 않아서 한 10년 사이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됐는데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진단비, 보험과 연계를 진다고 하면 초기에 발견해서 뇌혈관 진단비에 대해서 첫 번째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러한 원인들은 당뇨, 고지혈, 고혈압, 스트레스, 비만, 흡연 또는 유전적인 성향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당뇨나 고지혈, 혈압, 스트레스, 뭐 스트레스는 다 있을 수 있고 이거 다 해당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게 다 해당이 되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보험은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과히 예측을 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원인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보험회사마다 이대성이병을 다 가입하십시오. 빨리 문을 절대, 좀 두드리셔야 되겠네요. 손해를 안 보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뭐 뇌출혈 혹시 나에게 오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원인을 보니까 그냥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뭔가 문제가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요.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뇌혈관 질환이라 그래서 저희가 어떤 병이 뇌 질환인가 조금 헷갈려서 어떤 병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을까요? 여기 빨간색으로 나오는 이제 질병 분류 코드를 I60부터 69까지 뇌혈관 후유증까지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요. 아까 말한 원인이 당뇨, 고지혈, 혈압,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이유는요. 이런 원인들이 혈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아까 말한 혈전이 쌓이고 죽상이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혈관에서 뭉치게 되면은
이 증세들이 이제 하나씩 올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많죠. 뇌혈관. 근데 이거를 일반인들이 우리가 보험 TV나 보험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일반인들도 뇌혈관 질환하면 I60부터 69까지의 보장이 되는구나 이런 건 알겠지만은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히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뇌혈관에 이상이 있으면은 우리 좋은 보험들은 다 보장을 해줘야지만 좋은 보험인데 사실 보험이라는 건 100% 완벽한 보험은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의 뇌에 관련돼서는 거의 모든 질환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뇌졸중이나 협착, 폐쇄, 혈관에 문제가 되는 출혈 등이나 뇌혈관 장애 이런 것들이 진단서에 딱 찍히기만 하면 이제 진단금은 나갑니다. 아무리 그 보험회사가 안 좋고 하위 회사고 보험금 잘 지급하지 않던 회사라도 이 진단서만 딱 이렇게 찍혀지면은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분은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러신 분들은 반드시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뒤에 나오는 심혈관 진단에 대해서도 잘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과거에 오래된 증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특약들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준비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저희가 암보험이나 실비는 꼭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말씀 들어보니까 3대 질환에 속해 있으면서도 2대 질환은 조금 소외받았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보니까 뇌혈관 질환도 좋은 보험으로 가져가야겠구나. 예, 라는 꼭 반드시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심장 쪽도 볼게요. 예, 이것도 심장. 범위가 어떻게 중요할까요?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이랑 뇌가 중요한 이유는 아까 뇌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담당하고 심장은 우리 몸의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펌핑을 하는 동맥과 정맥을 그 순환시켜주고 그리고 온몸에다가 그 산소와 혈액을 공급하는 우리 심장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사망 진단서로 보시면은 뭐 폐질환 관련 뭐 심장마비 뭐 이런 진단서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심장이 멈춰버리는 순간 우리 삶은 그냥 끝나버린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심장 질환도 크게 이제 협신증하고 심근경색증, 물론 심장에 관한 요즘에 부정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진단도 있습니다. 일단 협신증도 마찬가지예요. 혈관에 그 죽상이 생기고 혈관이 좁아지고 그로 인해서 내부 질환이 좁혀져서 심장으로 혈액이 쭉쭉쭉 공급이 돼야 되는데 제대로 안 통하는 거예요. 물줄기가 뭔가 막혀가지고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그로 인해서 부풀어 오르고 터져버리거나 아니면은 그 정확하게 혈액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심근경색증으로 심장의 근육이 마비되는 그래서 경색을 일으키는 이런 증세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급성 심근경색증만 보험에서 지급을 했어요. 급성 심근경색이 진단된다 그러면 진짜 거품 물고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가 돼야지만 그 진단비로 나갈 수가 있는데요. 이미 심근경색이 진단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질병 후유장애뿐만 말할 것도 없이 모든 그 진단 원인에 해당이 됩니다. 뭐 삶의 질은 말할 것도 없고 심근경색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 대동맥 우회술이라든지 뭐 관상동맥 우회술 이런 수술 큰 수술까지도 이어집니다. 심장에 혈관이 있는데 여기가 막혔어요. 터져버렸어. 그럼 이걸 다른 혈관을 통해 가지고 다리에서 혈관을 하나 뽑아가지고 이렇게 따로 연결해주는 그런 관상동맥 우회술까지 가는 게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보험에서 이런 협심증이라든지 부정맥, 혈관,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모두 다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심장이라고 하면 생명의 상징이잖아요. 네. 근데 정말 실려갈 정도가 돼서야지 보장을 받는 게 아니라 말씀 들어보니까 심장 쪽도 조금만 아파도 받을 수 있게 보험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바뀌는 게 좋게 바뀌는 게 범위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범위가 그럼 좋아지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뇌혈관이나 심혈관에 대해서 물론 희귀병들이나 이런 것도 올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진단을 받고 검사를 해보면 알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많이 나타나는 질병이에요. 거의 전 세계적으로 보면 1초에 한 명꼴로 심장이나 뇌 관련 진단이 진단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혈관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과 같이 점점점이 있던 게 여기 과거에 보면 이게 뇌졸중이나 뇌혈관에
보장 범위가 적죠. 이 바둑알 같이 생긴 그 전문의가 네. I60까지 69까지 모든 코드가 이렇게 진단되는 진단비는 반드시 있어. 그럼 나 예전에 들어놓은 보험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이런 거는 담보를 지워버리는 거나 들었던 보험을 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게요.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이렇게 이런 담보만도 이게 추가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리모델링이나 보험을 추가하실 수 있어요. 괜히 뭐 좋았던 보험, 만기된 보험, 완납된 보험 뭐 굳이 깨지 마십시오. 옛날에 그 뇌출혈이라든지 뭐 심혈관 진단 이런 거 보험료 사실 몇백 원, 몇천 원 뭐 이렇게 갱신형은 몇백 원 그리고 비갱신형 몇천 원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과도하게 좀 높아져 있으면은 좀 줄여가지고 뇌혈관, 심혈관을 좀 넣으시고 아니면은 갱신형이 돼 있다면 뭐 굳이 많이 올랐다면 빼셔도 되고 아니면 싸면 가져가셔도 되는데 이렇게 뇌혈관, 심혈관 보장 범위가 넓은 거는 우리 시청자님도 굉장히 좀 많이 이 방송을 보시면 얼마나 좋은 담보인지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 또는 뇌혈관, 심장도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부위가 돼 있고 그러네요. 요즘에 뭐 일부 회사는 심장질환 특약으로 해가지고 좀 더 뭐 부정맥은 또는 요즘 어떤 회사는 고혈압 진단 자금도 있고 부정맥 진단 자금도 있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꼭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심장하고 뇌는 반드시 뇌혈관 질환 담보, 심혈관 질환 담보를 넣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으로 봐야지 이해가 쏙 네. 되실 것 같아요. 예전에 가지고 계셨던 거랑 요즘 네. 확 넓어진 거랑 표로 한번 볼까요? 네, 풀어서 한번 보시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보시면은 뇌혈관 질환, 뇌출혈, 경색증, 기타 분류 뇌혈관 질환, 그리고 후유증 이런 거는 초기에 나타납니다. 초기에 이제 예. 단순하게 그냥 갑자기 뭐 좀 이상한데 해서 병원 가서 검진으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그거보다 이제 2차적으로 오는 게 뇌졸중, 뇌출혈 포함하고 뇌졸중, 뇌경색증 굉장히 많이 오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혈관이 터져버리는 그런 게 최종적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림만 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첫 번째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당연히 뇌혈관 진단이 초기 진단비로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심장 또한 마찬가지로 협심증,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만성 허혈성 심장병 이런 거 초기 시술을 받든 아니면 약만 먹든 뭐 이렇게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초기 진단으로 범위가 넓은 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특약을 선택하시는 게 아마 방송을 보는 시청자님들한테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단의 폭이 넓은 담보는 반드시 적더라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보험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예전에 뭐 네. CI 보험이라든가 네. GI 보험 이런 네. 거 이건 잘 가입한 건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거기도 이대질환 보장이 들어가 있긴 하더라고요. 예, 물론 어떻게 들어가 달라요? 있죠. 일단 CI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중대한 뇌혈관 질환, 중대한 심혈관 네. 질환 후유 장애가 25% 이상 나타나요. 중대한 심근경색, 뇌졸중. 뭐 GI는 이제 중대한이 빠진 제너럴 릴리언스라고 해서 이렇게 또 새로 나온 보장이긴 하는데 보험의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이 CI나 GI는 종신보험의 좀 개념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진단비 개념이에요. 이거랑 진단비 보험하고 완전 틀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GI 시험보험이 나쁜 보험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100%의 확률이 사망을 보장해 주잖아요. 그리고 환급률도 괜찮고 납입 면제 잘 돼 있고 물론 요즘에 이 2대 성인병 진단비 30세 미만은 뇌혈관, 심혈관까지도 납입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험료를 보시면은요. 이게 보험료가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생명에 따라서 좀 비싼 회사도 있고 싼 회사도 있어요. 요게 내가 혈압이 있어, 당뇨가 있어. 나 이 보험 못 드는 거 아니야? 들 수 있습니다. 있는데 네. 요거보다 좀 더 비싸요. 좀 더 비쌉니다. 이 성인병.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 아예 예전 같은 보험 들 생각하시면 안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간편 플랜을 통해서도 보험을 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종합보험을 설정할 때 간편보험을 설정할 때는 암을 좀 넣지 마시고 그 암은 좀 비쌉니다. 이대성인병은 그런 질환이 있으면 반드시 좀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대 진단비 가입 시 유의사항은 건강체인지 유병력자인지 판단해서 이제 추가 정도의 플랜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도가 얼마 되냐 이런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한증권에 중요하죠. 한증권에 보면은 1, 2천이 다예요. 거의 다 보면 많으면 3천.
근데 아유 이것뿐이 못 들어 하면 2개, 3개 드시면 됩니다. 2개, 3개 드시면 되고 그리고 표준형, 갱신형, 무해지, 저해지 있고 그리고 리모델링 가족력을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자면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내가 돈을 얼마든지 투자를 할 테니까 보험에다가 몇백이 되든 몇천이 되든 투자를 할 테니까 완벽한 보험을 만들어 달라.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보험이라는 거는 완벽한 보험은 없어요. 100% 보험 없습니다. 네. 하지만은 우리 실비, 봐보세요. 실비, 의료비 다 지원해 주잖아요. 100% 아니더라도 지원해 줍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거의 지원해 주고 그리고 우리 3대 진단, 사망 원인의 1, 2, 3이에요. 가장 많이 걸려요. 그렇다고 하면 100% 완벽한 보험은 아니지만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진단 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잖아요. 보험료 아끼시려면은요. 보험 제대로 드는 게 아끼시는 건데 나 죽어도 보험 이 정도뿐이 못 들겠다 하면은 3대 진단, 암, 뇌 관련, 심장 관련은 반드시 들어 놓으십시오. 그거는 피해갈 수 없는 우리가 사망 다음으로 가장 많은 확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3대 진단증에 2대 진단자금 이렇게 비교하셔서 나에게 맞는 가격대를 형성해서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중요합니다. 2대 질환 보험료 완벽에 가깝게 만들 수 있도록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2대 질환을 옛날에 CI 보험이나 GI 보험에서 가입을 하신 분 혹은 나는 실비나 암 보험만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방심을 하시는 분이나 있기는 한데 2대 질환 보험을 보장 범위 너무 좁게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 모두 지금 2대 질환 보험의 보장 범위가 같은 보험료라도 훨씬 더 커지고 여러분들이 유병자라도 가입할 수 있는 2대 질환 보험이 있다고 하니까 빠르게 연락 주셔가지고 꼭 필수 보험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 전문가님과 트마플랜 ABS 시간 함께했고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생기신 보험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2번과 함께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간략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자가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성열 전문가님의 이 강의를 보시고 지금 질문이 도착을 했습니다. 자,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보험의 리모델링은 꼭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자, 5413님께서 보험 리모델링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신다고 하거든요. 이성일 전문가님 보시기에 리모델링이 왜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예, 보험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이유는요. 이제 제가 그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가입을 했는데 보험은 계속 바뀌잖아요. 계속 바뀌고 뭐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내 보험이 정말 그 당시에 정말 잘 되어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10년 전에 가입하셨던 보험을 저희가 증권을 보게 되게 되면 지금 시대에 안 맞게 좀 보장이 낮거나 뭐 뇌혈관 질환이 없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10년 전에 가입했던 보험을 당연히 해지하고 가입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가입했던 보험도 좋은 담보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일단 암 진단금 같은 경우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면책 기간도 없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암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암 진단금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험이 훨씬 좋다고 해서 해지는 절대로 능사가 아니고 뭐 10년 전에 뇌혈관이 없었으면 지금 뭐 뇌혈관이 있는 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뇌출혈이시게 되면 당연히 뇌출혈 진단은 빼야겠죠. 그래서 그 뺀 거 갖고 이제 몇 가지 담보가 당연히 빠질 겁니다. 급성심근경색만 있으시게 되면 또 허혈성 진단비도 넣어야 되고 허혈성만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심장질환 진단비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서 담보를 좀 이제 조정을 하셔서 삭제를 하신 후에 그 나머지 이제 그 삭제한 금액 갖고 지금 있는 보험 더 훨씬 더 보장이 더 넓은 보험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리모델링의 중요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무조건 해지를 할 필요는 없지만 바뀌고 있으니까 좋은 건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7377님 메시지인데 자, 40대 주부입니다. 2대 성인병 진단 많이 가입하고 싶습니다. 최대 얼마까지 보장 가져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자, 김성 전문가님 40대 여성분이시래요. 얼마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건강체 기준으로 보면 한증권에
2천 정도가 이제 회사별로 최대 많이 나오는 회사일 것 같고요. 그리고 유병자라고 해도 2천 정도가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만약에 2천이 좀 적다, 내 4천, 6천 하고 싶다 하면은 증권이 좀 나눠진다 하더라도 2개, 3개 이렇게 가입하시면은 뭐 6천도 만들 수 있고 최대 뭐 1억에서 2억까지도 가능하십니다. 네, 원한다면은 정말 크게 여러 개로 나눠서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방송 보시면서 시청자분들도 이대주런 보험 추가로 원하시는 분들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62번 계속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